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오름 테라피틱에 대해서 다시 좀 주요 부분 좀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예상은 했지만 좀 세게 36,000원의 좀 벽을 뚫지 못하고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좀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 전체의 수급이 반도체로 좀 몰리다 보니까, 게다가 뭐 2차 전지 또 관세 협상 마무리 가능성이건 뭐 자동차 주까지 그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좀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돌고 도니까 다시 또 바이오 쪽으로, 거기다가 우리 오름 테라퓨틱은 11월과 12월에 뭐 초록 공개하고 학회에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뭐 아직은 우리가 판 매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 보고 뭐 좀 신뢰를 더 쌓아가는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공시 중에 보면 음 초기 기관 투자자 수량 일부 한 30만 주가, 30만 주가 좀 이제 빠졌고요. 이거는 이제 상세 그 내역을 다트에서 확인해 보면 특정 기관 투자자, 이게 초기 투자자 여러 이제 투자한 곳이 있으면 그 특정 한 곳이 30만 주를 다 팔아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몇 군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 좀 소량씩, 뭐 20만 주 있으면은 뭐 한 2만 주, 뭐 10만 주 있으면은 또 뭐 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군데가 이제 이렇게 소량씩 파는 게 이제 30만 주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뭐 좋게 보려고 뭐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뭐 기관이 전량을 다 팔았다, 이러면은 그냥 더 이상 뭐 미래에 뭐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원금 회수하고 뭐 이제 나간다라고 보겠지만, 좀 뭐 일정 부분만 팔고 남겨둔다는 거는 물론 이제 좀 한두 달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아직 그들도 앞으로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으니까 어 원금 투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회수는 하지만 좀 상당 수량, 상당 금액을 좀 계속 오름 테라피틱에 투자하면서 좀 갖고 가면서 보겠다, 뭐 그런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이 배당하고 연관 검색이 되는 거예요. 네, 연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경제에 보면 비과세 배당, 감액 배당이라고 하죠. 감액 배당 후보군에 오름 테라피틱이 당당히 첫 번째에 가 있는 거예요. 어, 아니,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이 배당을 주나? 네. 그래가지고 과거 이제 우리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자본금 감소 이제 8월 1일에 그 임시주총을 했었잖아요. 그때 오름 테라피틱의 안건 중에 자본금 감소를 해서 그거 남는 돈을 바탕으로 이제 뭐 기사상에는 뭐 배당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좀 하지 않겠느냐,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돈으로 배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배당보다는 뭐 자사주 매입이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감액 배당 자체를 과세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원래 지금 감액 배당을 받으면 원래 이제 배당소득세라고 하죠. 그 배당소득세를 어, 이제 내지 않는 건데, 그것도 이제 세금 걷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대표이사라면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건을 통과했으니 어, 그냥 감액 배당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지 않을까? 네, 입장을 바꿔서.
특히나 왜 그때 당시 8월 1일 날 그 안건이 이제 검토했냐. 그 내막을 보면 뭐 그때 이제 그 안건 중에도 보면 또 뭐가 있었냐면 음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같이 이제 그 경영진을 해임하려면 뭐 그게 이제 뭐 몇 배에 해당되는 보상이 있을 때만 뭐 이제 해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이제 안건들을 좀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액 배당을 하는 게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가, 아니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 또 최근 흐름이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한다든지 뭐 이래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감액 배당을 해서 이제 배당 소득세가 없으니까 최대 주주가 뭐 이 감소된 자본금만큼의 자기가 이제 예전에 투자한 자본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하니까 좀 돈을 받고 지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름 주주들은 뭐 생각지도 않은 우리 바이오텍 회사들 치고는 거의 유일무이한, 네, 배당이란 거를 초창기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오름 테라피틱에 굉장히 좋은 뭐 그런 또 이슈가 있구나. 네. 근데 지금 뭐 보면 쭉 읽어보면 다른 기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한 기업이 최근에 이제 메리츠 금융인데 이제 그 주주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 오름 테라피도 마찬가지로 감액 배당을 하면 좀 그거 하나만으로 또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나 라는 좀 기대감을 해봅니다. 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아니 회사를 열심히 차려가지고 상속세 내면 그 회사가 없어지는데 참,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누가 회사를 열심히 창업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가끔은. 네.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 지금 오름이 지금 BMS에 기술 수출을 지금 해서 ORM 6151이 지금 임상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가 오름을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BMS에 기술 수출된 그 임상 진행 경과와 그 다음에 신규 지금 전임상 결과, 그 다음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죠. 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BMS에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기수출한 계약 구조를 좀 뭐 보면 일단 선급금이 1억 달러였고 마일스톤이 8천만 달러입니다. 네. 개발 단계별로 이제 마일스톤을 지급받는 건데 이순주 대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면 좀 BMS에 좀 마일스톤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개는 많이 안 됐는데 로얄티의 이제 구조, 네,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뭐 일전에 악의적인 프레스 9이었나요? 거기에서는 뭐 받을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상업화가 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로열티에 의해서 뭐 인센티브를 계속 이제 받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 이제 보면 지금 24년 기준에 이제 그러니까 그 오름이 BMS에 이제 수출한 그 항암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는데 그 시장 규모가 2024년에 약 35억 불이고 이 시장이 계속 이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상업화가 뭐 2030년대에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 5조에서 뭐 7조나 뭐 이 정도 규모가 될 텐데 BMS의 이제 신약이 오름과 BMS가 이제 협업한 그 신약이
이제 상업화가 되면 그 포션이 뭐 40-50% 가져간다고 하면 30%나 40-50% 가져간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뭐 로열티가 보통 이제 5에서 10% 뭐 10% 초반 뭐 이렇다고 하니까 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항암제는 보통 10% 내외다 로열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뭐 한 1,000억 내외에 매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매년 1,000억 내외에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된다. 뭐 요거 이제 뭐 너무 장밋빛이긴 한데 그런 로열티도 있으니 뭐 이게 기술 수출한 게 뭐 한 게 끝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ABL 바이오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 어느 회사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하나만 되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건데 머크의 키투르다 뭐 그다음에 에이제트 다이치산교 네 에너투 뭐 걔네들이 뭐 머크가 워낙 오래된 이제 회사지만 뭐 또 몇 년 안에 또 신약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든 빨리 하나가 가시화되면 이제 솔직히 이제 바이오업체 대박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전임상도 전임상이고 또 추가 기술도 뭐 중요하지만 BMS의 그 기술된 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BMS의 이제 기술된 거가 좀 찾아보면 많이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DAC 기술로 임상 들어간 거는 오름 6151이 지금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 뭐 그거 때문에 좀 회사에 좀 우호적인 기사를 쓴다면 이제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갖고서 바이오 회사로서 좀 엄청난 이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BMS의 지금 임상 진행을 보면 이게 2024년 5월 29일 날 임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한 5월이니까 6, 7, 8, 9, 10 벌써 이제 1년 5개월 됐잖아요. 일상이 진행된 지가. 네. 그리고 이 임상이 27년도 2월에 2월 임상 계획상으로는 2월 1일이네요. 2월 1일이면 뭐 이제 26년 안에 끝난다는 거죠. 임상 일상은 사실상 26년 이제 한 1년 한두 달 더 남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일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확대 코호트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뭐 한때 논란이 됐던 독성 문제 이런 거는 지금 BMS가 전혀 고려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가 임상의 지금 현재 상태가 액티브 리크루팅 단계로서 계속적으로 참여자 모집 중인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105명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사실 전임상보다도 지금 BMS까지 풀어지면 너무 큰일이긴 하니까 제가 좀 보면 진짜 이제 일전에 5029 이제 드랍했던 것처럼 뭐 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고 봤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심각한 SA 반응이 또 발생한다거나 경쟁 신약 대비 약효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거나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다시 드랍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미 임상 설계에 이제 확대 코호트가 이미 포함됐다는 것은 네, 제가 보면 요거는 BMS가 어쨌든 간에 단일군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 후 확대 검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단순 효과 부족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즉각 종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네, 따라서 어쨌든 간에 임상 일상에서는 사실 이제 이 임상이 부러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확률적으로 좀 이제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5029는 이제 5029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거를 이제 615일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뭐 임상 일상은 무난하게 진행될 거고, 그 안에 뭐 전임상 이번 이제 1153에 대한 전임상 결과까지 좋은 걸 갖고서 뭐 내년도 추가 임상을 자체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해서 협업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하게 되면, 좀 울음 테라피틱은 확실히 이제 연말부터는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일 걸로 보인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계속 이제 주주로서 좋은 모습, 좋은 예측만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라기보다 이렇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좀 오름 테라피틱은 확실히 어, 좀 진심이다. 네, 이번에 이제 토오더 박사를 영입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 좀 유명한 인재들을 좀 뽑아서 그들의 또뭐 전문성과 식견을 통해서 또 하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내에 국한돼 있지 않는 이런 이제 미국이란 이제 제약계의 가장 큰 시장, 그다음에 가장 검증받은 시장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워낙 바이오 간의 이 바이오 업체 간에서도 경쟁도 심하고 뭐 도태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좀 지금 바이오보다는 좀 반도체 섹터로 좀 수급이 쏠려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쪽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돈이나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일부분 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그쪽에 이제 같이 이제 주가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름 테라피틱은 좀 우리 더 기다리면서 어, 더 우상향할 수 있도록, 네,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